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의 관계는 조금 더 가벼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수많은 정신과 의사분들 또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합니다. 오늘 이 관계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노하우나 지금까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편견들,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깨드리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쩌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촉촉하게 감상에 젖어 있는 그런 마음을 깨트리는 질문에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서양 속담이 있어요. 친구는 포도주와 같아서 오래될수록 좋다. 예전에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된 친구, 그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제가 돈 없던 시절에 소주만 마시다가 와인을 마시게 됐습니다. 슬슬. 그러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그 속담이 정말 속속들이 틀렸구나. 일단은 전제부터가 잘못했죠. 포도주가 오래됐다고 좋지가 않다는 사실. 포도주는 사실 품질이 낮을수록 신선한 상태에서 빨리 따서 먹는 게 좋아요. 품질이 낮을수록. 보졸레 누보 마케팅이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당해에 생산된 그런 포도주를 한꺼번에 쫙 풀어서 그걸 다 먹어요. 그럼 이게 신선한 맛에 먹는 거다. 이러면서 막 마케팅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11월 몇째 주 되면은 다 보졸레 누보를 사 먹으면서 나는 와인 좀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빨리 먹어야만 되는 싸구려 와인이라서 그렇게 마케팅을 한 거였던 거죠. 오래되었어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맛이 변하지 않은 와인이 고급 와인인 거예요.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무조건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놓지 못하고 계속 마음앓이를 하고 그랬던 거죠. 자, 친구라는 건 굉장히 특수한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하고 또 가장 재밌어요, 친구 관계가. 그러면서 언제건 손을 놓으려면 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관계예요.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생각하면요, 그 오래된 친구들 지금 만난 지 20년이 되고 했는데 그렇게 순수한 관계,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관계를 내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기고 해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하신 건가요? 학창시절의 친구들? 아닙니다. 청소년기에는요, 친구 관계에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사람의 발달 단계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진화학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그 옛날에는 그냥 생기는 대로 다 나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먼저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은 부모의 돌봄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동생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몰려다녀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바나 시대, 이렇게 진화학에서 얘기하는 그 시기에. 그래서 친구가 목숨인 거예요. 친구를 잃으면은 세상을 다 잃는 것 같은 기분이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내가 누구누구 어떤 사람과 맞고 이런 걸 선택할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같은 반 친구 또는 같은 학원 다니는 친구, 이런 좁은 생활 반경 안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요. 점점 가치관과 생활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그런데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걸 먼저 바꿔야만 새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떠나보내면은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안 들어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어디 가서 누군가를 만나도 내 속 얘기를 다 진실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진실된 친구,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진정한 친구가 대체 뭘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주머니가 사실 시체가 든 주머니입니다. 우리 민담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가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그 돈을 막 펑펑 써가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아들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예, 그렇게 돈 써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만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제 친구들 다 진정한 친구들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험을 하나 같이 해보기를 제안을 하죠. 돼지를 죽여서 그 시체를 사람인 것이냐 사람의 시체인 것이냐 이렇게 들러매고 친구들 집의 문을 하나씩 하나씩 두들겨 보는 겁니다. 자, 아들이 먼저 했어요. 친구 집 문을 이런 모습으로 피를 뚝뚝 흘리는 자루를 들고 두들겼습니다. 어땠을까요? 기겁을 했겠죠, 당연히. 예,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 좀 어떻게 숨겨줘 라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가 자, 나를 봐라 하면서 본인한테 있는 친구 한 명, 그 친구한테 이제 시체 자루를 메고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사정을 들은 친구가 두말하지 않고 자기 대문 안으로 이 아버지를 이렇게 들여주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는 거죠. 아들은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소중하구나 이렇게.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꼭 시체를 들고 온 친구를 숨겨줄 수 있어야만 진정한 친구면 이 친구 허들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저 친구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저도 그런 친구는 피하고 싶어요. 제가 신고 안 하면 다행히. 근데 우리의 무의식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내 전 존재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 이거에 대한 로망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관계를 다 평가절하하는 경향까지도 있어요. 우리 한국 드라마, K 드라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재벌 3세와 가난한 여성이 연애를 합니다. 사랑에 빠져요. 근데 그 주인공은 꼭 옆에 친구 하나씩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관계가 쭉 이어져 온 친구였고요. 같이 자취를 하면서 살거나, 같은 동네에서 살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같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인공의 모든 일상을 다 공유를 하죠. 근데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와, 재벌 3세인데 착하고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이런 주인공보다 저 주인공 친구가 더 비현실적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재벌 3세까지는 비현실적이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주인공 친구는 왠지 그럴 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 무의식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내 모든 존재를 다 받아들여주고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 관계를 유지했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라는 암시가 되는 주인공 친구. 예, 비현실적입니다. 그걸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의 관계는 조금 더 가벼울 수 있어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매일매일 카톡으로 연락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 한 명이 있어요. A예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그런 친구는 한 명도 없고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만나는 친구 10명이 있습니다. 누가 더 건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일까요? B.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없었다면 그래도 여러분이 B를 선택하셨을까요? 저도 A 하나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A냐 B냐에서 B가 훨씬 건강하다 이런 말은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수많은 정신과 의사분들 또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합니다. 어떤 하나의 깊은 관계, 한 명의 친구 아니면 한 집단, 뭐 고등학교 친구 7명, 10년째 만나고 있는 이런 하나의 인간줄기만이 있으면은요, 일단 그 안에서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협소한 공간은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게 되어 있고요.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만나는 여러 집단이 있어서 그냥 거기서 내 마음을 나누고 그 시간을 즐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만나면은 그 사람은 베프예요, 베프. 근데 그렇게 해도 저는 제 삶이 너무 풍성하다고 느끼고 관계에서 늘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슨한 고리.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자주 만나고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자주 개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진정한 관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취미 때문에 동아리 활동 이런 거를 했더니 그냥 그 모임에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이 끝나니까 더 이상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실망스러웠고요. 다시는 그런 모임 같은 거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는 친구 못 만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뜨개질이 취미예요. 뜨개질 동아리에 나가요. 그러면은 함께 그냥 수다 떨고 뜨개질에 관한 정보를 나누면서 그냥 같이 뜨개질을 하는 거. 그 시간 자체가 즐거운 거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도 재밌고 내가 그 사회성 그 본능이 충족되는 조건을 내가 다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왜 뜨개질 동아리에서 인생 친구를 꼭 만나야만 하는가? 이거 뜨개질 다 끝나고 나서도 꼭 술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관계는 무의미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운 그런 사람이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되는 거 아닐까요? 이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요,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인생을 잘라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서 먹고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비참하긴 한데, 예, 그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예. 시간이 곧 돈이고요. 우리 인생이에요. 쟤는 나를 심심풀이 땅콩으로 여기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게 그 소중한 시간을 쓰고 싶은 사람으로 나를 생각한다? 그것도 굉장한 호감 아닌가요? 이게 결코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도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뭘까? 저는 그걸 관계 사냥꾼으로서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어떤 모임 같은 데를 나갔어요. 친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내 나이 또래인 사람이 하나 보인다.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우리 집하고 가까운 데 살아. 와, 안성맞춤. 나 저 사람하고 친구해야지. 타깃으로 삼습니다. 그 사람한테 막 다가가서 우리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건넵니다. 우리는 친구를 만드는 과정이 이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나한테 훅 다가오는 사람 어떠세요, 일단? 무조건 친구가 되든가요? 아니에요. 무서워요, 굉장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안전한지 아닌지 나는 몰라요. 먼저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기 전에 밟아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은 어떤 모임 같은 게 있는데 여기 가보니까 분위기가 괜찮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재밌고 내 취향에 맞아. 그러면은 그냥 꾸준히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오히려 너무 튀는 행동과 튀는 말. 내가 여기서 돋보여야 돼. 막 그 모임의 맥락에도 닿지 않는 말을 하거나 너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조금 좀 그런데 하고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출석 도장 찍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사람들이 다가오게 돼 있는 거죠.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고양이처럼 하면은 사실 됩니다. 고양이가 어떠냐면은요, 다가오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특히 낯선 사람이 오면은 일단 숨습니다. 숨어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봐요. 안전한 인간인가?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내킬 때 이렇게 다가와요. 어디에 나가서 나로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스스스스스 다가와요. 그러다가 한두 마디 섞어보다가 뭔가 공통점이 발견되고 하면 점점 친해지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뭔가 관계를 영위해 나가면서 이런 순간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예민한가?
우리가 느끼는 그 쎄함, 그거는 대뇌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 쎄함은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내가 예민한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질 때 무엇을 살펴보면은 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저쪽이 잘못한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관계에서 두 가지 갈림길에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런 걸 고려하시면 좋아요. 일단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죠. 관계가 너무 협소하면 점점 예민해진다고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친구나 집단 꼭 만드십시오. 좀 여러 개일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일이 너무 반복되잖아요. 그게 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자꾸 저 사람과 쎄한 일이 반복된다. 뭐 수동공격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러면은 한 번쯤 여기서 좀 나를 멀리 두어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떤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몰려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 대학교 때 그 중에 한 명이 뭔가 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같이 술 마시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친구와 멀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자존감이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봤더니 그 친구는 항상 저에게 그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멀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삶이 열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나를 좀 이렇게 멀찌감치 놓아보면서 내 상태를 관찰해 보십시오. 저 사람하고 안 보고 사니까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나? 마음이 편안해지나?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멀어져야 하는 그런 타임인 거죠. 오늘부터 너하고 나는 손절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근차근 일주일에 한 번 볼 거 한 달에 보고 한 달에 볼 사람 6개월에 한 번씩 보고 이런 식으로 차차 거리를 두는 거죠. 상대에게도 그런 신호를 주고 나중에 안 보게 됐을 때 길거리에서 그냥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관계로는 남자. 저 사람이 나를 멀리 하는데 그 이유를 좀 알아야겠어. 이런 분들 많으세요. 저도 한때 그랬었고 누군가 나를 멀리 하는데 전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생각하면 몰라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를 알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고 원수가 돼요. 이 좁은 한국 사회에서 어디 마주치면 어색한 사람이 한 명씩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나한테 불편한 일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아가 약해서 내 감정을 믿지 못한다. 이럴수록 또 예민해집니다. 그럴 때 내가 힘들거나 좀 환경이 열악한 상태는 아닌지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한테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은 나. 관계를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키워드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로서 좋은 사람으로 내 자리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호의, 이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허들이 높지 않은 친구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널찍하게 담장을 낮게 치고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람들이 다가올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환영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좋은 것들, 따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관계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면서 생을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